이야기는 각성의 시대가 도래하며 변모한 세계에서 시작된다. 황량한 얼어붙은 땅에 강력한 존재들이 모였다. 그들의 목표는 고대의 존재가 깃든 최상급 S랭크 던전 사신의 소굴이었다. 아주르 행성에 처음 나타난 이 던전은 수십 년간 정복되지 않았으며 입구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고수들의 해골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밍이라는 전사가 홀로 사신의 소굴에 도전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그는 던전의 신급 몬스터를 처치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친 채로 나온 출구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대신 한때 동료였던 자들에게 습격당했다. 그들은 적대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그를 포위했다. 한 명이 조롱하며 수밍에게 저항을 멈추고 방금 얻은 신기를 넘기라고 말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며 인류의 영웅이라 비꼬면서 항복하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온몸에서 에너지가 들끓는 수밍은 그들의 계획을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이 던전을 공략하길 기다렸다가 강력한 신기를 훔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이었는지 그는 의문을 품었다. 배신자들 사이에서 장탕이라는 금발의 남자가 푸른 번개가 흐르는 검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옛 친구에게 공식적으로 맞서며 신기를 요구했고 그것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밍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며 과거의 우정을 들먹였다. 장탕은 비웃으며 수밍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힘을 간단히 파괴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자신의 불타는 붉은 검을 쥔 채 수밍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어릴 적부터 이들을 형제처럼 대했고 수년간 함께 싸우면서도 그들의 악랄한 본성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배신의 쓴맛으로 가득 찬 그는 조용히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기를 들어 신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적자색 에너지를 방출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다. 의연하게 서서 수밍은 옛 동료들에게 도전하며 도의 반역 반지를 원한다면 와서 빼앗아 보라고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럴 힘이 없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엄청난 에너지는 그의 옛 동료들을 경악시켰다. 장탕의 부하 중 한 명이 조급해하며 수밍을 빨리 죽이자고 재촉했다. 장탕은 수밍이 신기를 휘두르고 있는 동안 무모하게 굴지 말라며 자제를 권했다.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새로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수밍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놀라 쳐다보자 사오만이라는 분홍머리 여자가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녀는 그를 꽉 껴안으며 누군가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돼서 왔다고 설명했다. 수밍은 괜찮다며 적들은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적들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추적했는지 궁금했다. 그가 이 점을 생각하는 동안 장탕은 다 안다는 듯이 비웃었다. 그 순간 수밍은 등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사오만이 그를 찌르며 그의 행방을 알린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속삭였다. 충격에 빠진 수밍은 단검을 쥔 그녀의 손에서 붉은 마법진이 빛나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는 왜 하필 그녀가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장 건너편에서 장탕은 마지막 총매가 준비되었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는 구속 진법의 발동을 명령했다. 즉시 거대한 붉은 문양이 수밍의 머리 위 하늘에 나타나 그를 가두었다. 상처에서 빛나는 붉은 사슬이 터져나와 그의 몸을 감싸고 에너지를 억제했다. 그는 그 저주 표식이 런샤오만의 거심을 알아보고 그녀가 오랫동안 그의 배신을 계획해왔음을 깨달았다. 장탕이 걸어와 사오만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는 조롱하며 구속 진법이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으며 그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오만은 잔인하게 덧붙여 자신은 처음부터 장탕과 함께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밍에게 그의 유일한 목적은 그의 희귀한 구성 재능 때문에 도구가 되는 것이었다고 차갑게 알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신기를 얻을 그가 필요했던 것이다. 상처 입고 배신당한 수밍은 분노와 고뇌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수밍이 묶여 무력해지자 장탕은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고 신기를 빼앗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빛나는 무기를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땅이 갈라졌다. 거대한 해골손이 튀어나오고 이어서 해골 전사들이 물결처럼 나타나 공격자들을 가로막으며 수밍을 보호했다. 수밍은 충격에 휩싸여 누가 자신을 도우러 왔는지 궁금해하며 쳐다보았다. 구원자는 옅은 보라색 머리에 두건이 달린 망토를 입은 여자였다. 수밍은 그녀가 지아오임을 알아보았다. 네크로맨서인 그녀는 강력한 지팡이를 들고 수밍과 그의 적들 사이에 내려섰다. 그녀는 악당들이 신기를 손에 넣는 것을 막기로 결심했다며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장탕은 그녀의 등장을 비웃으며 죽으러 온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을 뿐이라고 무시했다. 그는 수십 명의 고수들이 자기 편에 있으니 이제 위대한
위대한 황제라도 수밍을 구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부하들은 지야오의 언데드 소환수들과 충돌했다. 분노한 장탕은 지야오에게 직접 돌진하며 자신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야오가 싸우는 동안 장탕의 부하 중 한 명이 측면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그 경고는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가 놀라 돌아선 순간 장탕이 접근했다. 그는 번개가 휘감긴 무기를 그녀에게 휘두르며 자신의 행동을 원망하지 말라고 동급생에게 말했다. 여전히 갇혀있던 수밍은 공격이 적중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며 그녀의 이름을 비명처럼 외칠 수밖에 없었다. 지야오가 무력화되자 장탕은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수밍에게 다른 사람을 걱정할 때가 아니며 이제 그가 죽을 차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빛나는 푸른 칼날을 수밍의 가슴 깊이 찔러 넣었다. 몸을 숙인 장탕은 마지막 잔인한 선택지를 제안했다. 신기를 넘기면 그의 비참한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밍에게는 마지막 반항의 수단이 남아있었다. 마법 사슬을 붙잡고 입에서 피를 쏟아내며 그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배신자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들을 완전한 악마라 칭했고 그의 몸 안에서는 무시무시한 흑적색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마지막 필사적인 도박으로 수밍은 자폭 기술인 신급 기술 선멸 폭발을 발동했다. 그의 몸에서 대재앙과도 같은 폭발이 일어나 장탕과 런샤오만은 경악하며 후퇴해야 했다. 그 후 전장은 조용해졌다. 치명상을 입은 수밍은 손을 뻗으며 지야오의 이름을 속삭였다. 그는 그녀 곁으로 기어가 상처 입은 몸을 안으며 자신이 그녀를 수없이 실망시켰는데 왜 자신을 위해 왔냐고 후회하며 물었다. 지야오는 희미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만지며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면 함께 죽자고 말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동안 수밍은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의 검이 나타나 그의 앞당에 꽂혔고 이는 적들에 대한 선언이었다. 지야오의 몸을 가까이 껴안고 신살자 수밍은 엄숙한 맹세를 했다. 그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런샤오만과 장탕을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선포했다. 그의 배신자들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혼란스러워하던 장탕의 얼굴에 충격적인 깨달음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수밍의 필사적인 계획을 이해했다. 그가 신기를 가지고 죽음으로 향하려 한다는 것을,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도록 사신의 속을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마지막 맹세를 마친 수밍은 그들에게 신기를 원한다면 와서 가져가 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야오를 꽉 쥔 채 절벽에서 뛰어내려 아래의 혼돈의 에너지 속으로 떨어졌다. 그의 손에서 도의 반역 반지가 눈부시고 찬란한 황금비드로 빛났다. 세상이 하얗게 사라졌다. 수밍의 손은 마치 생명이 마침내 떠난 것처럼 축 늘어졌지만 이내 그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심연이 아닌 맑고 푸른 하늘과 익숙한 학교 건물을 어리둥절하게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이크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자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한 아나운서가 선징제 1 아카데미에서 열린 제 127회 각성의식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왕창이라는 학생이 성공적으로 각성했지만 그의 새로운 클래스는 비전투 생활 클래스인 인챈터였다. 이제 어린 학생이 된 수밍은 10대들 무리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올해 학교 운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각성의식이라는 단어가 그를 강타했다. 익숙한 느낌이 그를 덮쳤고 그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완전한 충격 속에서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각성의식이 있던 날 다시 18살이 되어 있었다. 수밍이 학생들 사이에 서 있을 때 그날의 기억이 완벽하게 선명하게 돌아왔다. 그는 뚱보라고 불렸던 왕창을 알아보았다. 그는 전생에서도 왕창이 인챈터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냈고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신했다. 기억을 더 시험해보기 위해 그는 다음 순서의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다. 리송양은 이성 전사가 될 것이라고 기억했다. 천희의 각성은 실패할 것이고 송리는 전투 마법사가 될 것이었다. 사건들은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 펼쳐졌다. 리송양은 전사로 성공적으로 각성한 것을 축하했다. 그 뒤를 이어 각성에 실패하여 실망감에 온 천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투 마법사가 된 송리가 있었다. 모든 사건이 그의 기억과 일치하자 수밍이 가졌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자 그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나타났다. 장탕과 런샤오만에게 배신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이번 두 번째 기회가 하늘이 준 선물이며 과거를 다시 쓰고 후회를 복수할 힘을 주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의 생각은 군중의 숨막히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어린 시절의 장탕이 믿을 수 없는 보라색 기운에 둘러싸여 각성하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흥분하며 장탕이 강력한 팔성 선천 속성을 가진 희귀한 히든 전투 클래스 악마 인형 전사로 각성했다고 선언했다. 학생들은 명문장 가문의 도련님에게서
기대했던 대로 강력한 각성이라며 흥분하여 웅성거렸다. 이 말을 들은 수밍은 차갑게 타오르는 증오심으로 미래의 적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아나운서가 학교의 새로운 천재를 축하하는 동안 수밍은 어깨를 톡톡 치는 것을 느꼈다. 그가 돌아보자 교복을 입은 점고 건강한 지아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멍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었다. 벅찬 감정에 휩싸였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단지 미리 축하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아오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축하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의 품에서 죽어가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곧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진심 어린 안도감에 가득 차 그는 다시 만나서 정말 좋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아나운서가 다음 학생인 지아오를 불렀다. 깜짝 놀란 그녀는 무대로 향했다. 그녀는 푸른 에너지로 번쩍이는 거대한 고대 유물인 천상의 석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자 돌에서 거대한 힘의 파동이 터져나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충격에 가득 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지아오가 강력한 칠성 속성을 가진 히든 전투 클래스 네크로맨서로 각성했다고 선언했다. 다른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웅성거리며 경악했다. 수밍은 모든 것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고 아는 듯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아나운서가 수밍을 불렀다. 그가 무대를 향해 걸어갈 때 지아오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고 세 번째 히든 클래스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수밍 같은 고아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속삭였다. 장면이 바뀌어 배경 설명이 이어진다. 이곳은 용족 국가 내의 아주르 행성, 강력한 각성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수십 년 전 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18세가 되면 각성자가 되기 위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들은 현실을 바꾸고 막대한 부를 얻는 힘을 소유하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른다. 각성자들은 끊임없이 끝없는 도전에 직면해야 하며 사나운 짐승들과 맞서고 무서운 몬스터로 가득 찬 던전을 탐험해야 한다. 천상의 석비를 향해 걸어가면서 수밍은 전생을 회상했다. 그는 고아로서 장학금과 보조금에 의지했던 것을 기억했다. 첫 각성 의식이 있던 날 그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장엄한 현상이 강림했고 그는 신살자라고 알려진 전설적인 클래스와 함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구성 선천 속성을 각성했다. 이제 두 번째 삶의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각성 유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그가 그렇게 하자 거대한 보라색과 분홍색 에너지가 분출하여 하늘에 장관을 이루는 현상을 만들어냈다. 아나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 놀라운 파동이 구성 속성 또는 그 이상의 천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지아오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경악했다. 수밍은 원래 각성 때의 익숙한 룬의 파동을 느낄 준비를 하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빛나는 푸른 문양이 그의 가슴에 나타났고 거기서 그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신기, 도의 반역 반지가 나타났다. 그는 반지가 어떻게든 자신과 함께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상한 감각이 그의 몸 전체에 퍼졌고 홀로그램 화면이 나타났다. 시스템 알림이 궁극의 신살자 클래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그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시스템이 그에게 새로운 클래스를 부여했으며 그의 각성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 클래스 대신 그는 훨씬 더 위대한 것, 검신이라는 신화급 클래스를 부여받았다. 수밍은 완전한 경악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며 신화급 클래스의 존재와 자신이 방금 받은 새로운 강력한 칭호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수밍의 각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붉은 에너지는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충격을 받은 아나운서는 어떤 클래스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군중 속에서 학생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한 명은 만약 그것이 비전2 클래스라면 수밍은 끝장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장탕은 그렇게 강력한 현상이라면 생활 클래스일 리가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그가 지켜보는 동안 수밍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압박감에 그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고 그 강렬함에 움직일 수 없었다. 수밍은 에너지 폭풍 속에서 차분하게 서서 그의 앞에 있는 황금 패널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각성 클래스가 전생의 신살자와는 다른 검신임을 확인했다. 그가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터치하자 신원 확인 스캔이 완료되어 그의 신분이 수밍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상태창이 표시되었다. 그의 클래스는 검신이었고 그는 만물승천이라는 황금색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무엇이든 승급시키거나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수밍은
수밍은 깜짝 놀랐다. 그는 황금색 재능이 이전에 각성했던 전설적인 구성 클래스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새로운 힘이 신살자 클래스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이해하자 그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능력을 보고 싶어 그는 스킬 인터페이스를 열었다. 그의 흥분은 충격으로 바뀌었다. 스킬 화면에는 진행 상황이 0으로 표시되고 단 하나의 메시지만 있었다. 각성된 능력이 없습니다. 수밍은 격분했다. 그는 홀로그램 패널을 움켜쥐고 어떻게 황금 등급 재능에 스킬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 속으로 소리쳤다. 수밍이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군중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나운서가 그에게 각성을 마쳤는지 물으며 소리쳤다. 수밍은 분노에 차 스킬 없는 인터페이스를 노려보았다. 신급 클래스라고 여겨지는 것을 각성한 후에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놀리는 것인지 궁금했다. 갑자기 패널에 그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안내를 재개하겠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새로운 안내 메시지가 그의 앞에 떠있는 도의 반역 반지에 그의 주의를 끌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빛나기 시작하는 반지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시스템은 신기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반지가 식별되자마자 시스템 패널이 밝게 빛나고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수밍의 위치에서 솟아나 하늘로 치솟았다. 강력한 충격파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자 아카데미의 교장이기도 한 아나운서는 몸을 가누어야 했다. 천상의 석비 높은 곳에 중앙에 숫자 10이 있는 거대한 다채로운 빛의 별이 나타났다. 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더듬거리며 십성 선천 속성의 상징을 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며 수밍이 십성 히든 클래스 검사로 각성했다고 발표했다. 군중은 혼란에 휩싸여 국가 최고 득점자들을 위해 예약된 수준인 십성 속성의 천재적인 재능에 대해 소리쳤다. 장탕은 멍한 침묵 속에서 쳐다보는 동안 다른 학생은 장탕의 팔성각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수밍이 방금 말렙 십성 속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올해는 아카데미에 있어 최고의 해라고 선언했다. 여러 히든 클래스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성 속성을 가진 하늘이 내린 인재까지 나왔다고 말이다. 그는 검의 달인 클래스가 최상위 등급은 아니지만 십성에 타고난 재능이 있기에 수밍의 미래 잠재력은 무한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보상으로 교장 선생님은 수밍에게 직접 수련 보조 아이템 풀세트를 선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모두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다. 실망 섞인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몇몇 학생들은 검의 달인이 최하위 클래스라며 재능 낭비라고 말했다. 그들은 검의 달인이 원거리와 근거리 전투를 모두 훈련해야 하고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어중간한 만능 클래스라며 전형적인 약체 클래스라고 설명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의 불행을 비웃으며 십성 재능이 그런 형편없는 클래스와 짝을 이룬 실망스러운 결과를 조롱했다. 몇몇은 열심히 노력하면 검의 달인도 믿음직한 딜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그를 변호하려 했다. 수밍의 재능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냉소적인 자들은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2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초보자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그들을 입 다물게 했다. 무대 위에서 수밍은 그들의 무시하는 말을 엿들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렸고 눈에는 그늘이 졌다. 모두가 자신의 검의 달인 클래스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군중이 계속 웅성거리는 동안 지아오가 수밍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그를 축하했다. 수밍도 축하한다고 답했다. 지아오는 다른 사람들의 헛소리는 무시하라며 십성 재능을 각성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그를 격려했다. 그녀는 검의 달인 클래스가 초반에는 약할 수도 있지만 그의 재능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밍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그들의 과소평가가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고 지아오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나운서가 다음 학생을 부르자 그들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학교 최고의 인기녀인 런샤오만이 앞으로 걸어나오자 군중이 환호했다. 장탕이 그녀를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아오는 그녀의 인기에 대해 한마디 했지만 수밍은 침묵을 지켰다. 지켜보는 대신 수밍은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아오는 혼란스러워하며 의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를 불렀다. 수밍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관심 없다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전생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그는 런 샤오만이 자신을 이용하고는 망설임 없이 배신하고 죽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죽어가면서 했던 맹세를 떠올리며 새로운 삶에서의 복수를 다짐했다. 나중에 수밍은 도시를 걸으며 세상이 자신의 기억과 변함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클래스 외에도 그는 시스템을 확인하고 완전 은신이라는 스킬을 발견했다. 이 전설적인 스킬은 그의 장비, 클래스, 그리고 다른 스킬에 대한 정보를 숨기거나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그것이 전생에서 가져온 4가지 스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깨달음은 또 다른 기억, 즉 빛나는 도의 반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 신성한 아티팩트가 정말로 자신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밍이 반지를 생각하자 시스템 창이 다시 켜졌다. 신성한 아티팩트를 로딩 중이라고 알렸다. 반지가 통합되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수밍은 자신의 옛 신살자 클래스로부터 일부 스킬을 계승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새로운 클래스가 검신인데 어떻게 전생의 클래스 스킬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상세한 상태창이 나타나 그의 이름, 수밍, 레벨 1, 그리고 균형 잡힌 기본 능력치를 보여주었다. 그의 클래스는 신화급 월드 유니크 검신으로 재능은 만물 승급으로 확인되었다. 스킬 섹션에는 이제 신살자의 칼날, 완전 은신, 그림자 걸음, 통찰의 눈 4가지 능력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정보로 수밍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은 죄가 없으나 보물을 지니면 죄가 된다는 옛 속담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십성 재능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신화급 클래스인 검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추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2번째 기회를 붙잡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각성식 다음날 초보자 던전 도전이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지식과 스킬로 수밍은 초보자 던전이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의 목표는 누구보다 빨리 레벨업하고 더 좋은 장비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처음부터 던전의 가장 어려운 보스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우선 쓸만한 무기가 필요했다. 한편 팰리스라는 이름의 고층 빌딩 호화로운 방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장탕과 런샤오만이 함께 있었다. 런샤오만은 의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곳으로 데려왔다며 장탕을 놀렸다. 짜증이 난 장탕은 수밍이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갔다며 불평하며 의식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런샤오만은 이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화내지 말라며 수밍이 검의 달인일 뿐이지만 그의 각성 속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수밍이 나중에 그들이 이용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흥미를 느낀 장탕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런샤오만은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장탕이 그것을 보자 그의 표정은 짜증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런샤오만은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수밍에게 작은 미끼를 던지면 그가 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수밍은 무기 시장이 있는 거대한 고층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고 무기 상점 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그곳은 초보자 던전 시험을 준비하는 갓 각성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몇몇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을 엿들으며 쓸만한 무기를 얻기 위해 던전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밍의 주의는 특정 진열대 주위에 모인 군중에게 쏠렸다. 그들은 폭군의 설이 칼날이라 불리는 빛나는 푸른 검을 감탄하며 보고 있었다. 그것은 고레벨 대검 클래스 플레이어가 제작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등급 무기였다. 군중은 몬스터의 피를 얼릴 수 있다는 그 힘에 경탄했지만 100만 어드벤트 코인이라는 가격에 기가 죽었다. 그들이 경외심을 표현하는 동안 수밍은 혼자서 비웃었다. 그는 전생에서 이 무기가 가짜였고 그것을 파는 상인들은 결국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의 생각은 어떤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는 몸을 돌려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짧은 회색 머리에 잘 차려입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수밍인지 물었고 그는 되려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장한 그룹의 부국장 장난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명함을 건넸다. 수밍은 명함을 받으며 그녀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난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장한 그룹을 대신해 오늘 그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부탁 하나 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밍이 어떤 부탁이냐고 묻자 그녀는 경호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암시했다. 사진에는 하얀 꽃에 둘러싸여 눈이 가려진 채 미소 짓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장난은 그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인 정인칭이며 그의 학교에 다니고 막 각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각성을 조사했고 그의 십성 재능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의 힘이라면 초보자 던전은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각 각성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 자신의 요청을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여동생과 팀을 이루어 그녀를 보호해서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했다. 잠시 후 수밍은 관심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가 걸어가자 장난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가 동의한다면 가게에 있는 어떤 무기든 고르게 해주겠다고 그를 따라 소리쳤지만 그녀의 제안은 침묵으로 돌아왔다. 격분한 그녀는 운이 좋았을 뿐인 가난한 학생이 어떻게 감히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속으로 생각했다. 장난이 분노하고 있을 때 수밍이 멈춰섰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뒤돌아서며 말했다. 그래요? 그러고는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무기를 가리키며 100만 어드벤트 코인짜리 가짜 검인 폭군의 서리 칼날을 갖겠다고 선언했다. 장난은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갈취하려 한다고 믿으며 격분했다. 그녀는 그가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비난하고 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정말 100만 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수밍은 그녀가 어떤 무기든 고르라고 제안했음을 상기시켰을 뿐이다. 그는 그녀가 약속을 지킬 의향이 없다면 거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그는 그녀에게 조언 하나를 건넸다. 여동생에게 온 힘을 다해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말하며 부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암시했다. 놀랍게도 장난의 분노는 사라지고 흥미로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수밍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선을 넘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경호원들과 함께 떠났다. 구경꾼들은 저 학생이 방금 장한 그룹의 권력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며 속삭이며 놀라워했다. 그들이 떠나자 수밍의 휴대폰이 수신 메시지로 진동했다. 그가 보니 런사 오만에게서 온 것이었다. 메시지는 정확히 그가 기억하는 대로였다. 그녀는 그가 항상 자신을 좋아했는지 묻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그날 밤 교사 건물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다. 수밍은 자신이 신살자로 각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런샤오만의 교활한 수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차가운 재미를 느끼며 알아차렸다. 복수를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는 만나기로 동의하는 간단한 메시지로 답장했다. 그 일을 처리하고 수밍은 다시 무기를 찾는데 주의를 돌렸다. 그는 점원에게 다가가 검석이라고 불리는 들쭉날쭉한 바위 같은 물건들이 진열된 곳에 대해 물었다. 점원은 이것들이 실버 등급 무기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무기석이라고 설명했지만 모든 것이 확률에 기반하며 대부분의 돌에는 최악의 무기만 들어있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놀랍게도 수밍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 구식이 될 실버 무기에 큰 돈을 쓰는 것보다 값싼 돌에서 하나를 얻는데 도박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돌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에게는 이것이 전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돌 안의 데이터를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전생에서 가져온 또 다른 스킬, 통찰의 눈 덕분이었다. 시스템 창은 이 전설적인 스킬이 그의 눈에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능력을 사용하여 그는 자신있게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일반적인 실버 무기는 수백 또는 수천 어드벤트 코인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값싼 돌에서 하나를 찾는 것은 자신과 같은 가난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가치였다. 수밍이 무기석을 들고 앉아있자 그의 행동은 다른 몇몇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 중 한 명인 금발 소녀는 그가 방금 강력한 장한 그룹을 거절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 소년과 그의 두 친구는 비웃으며 수밍에게 다가왔다. 금발 소녀는 그가 쓰레기 무기석을 들고 있는 것을 조롱하며 수밍이 대기업의 공짜 제안을 거절하고 고작 쓰레기 조각에 도박을 한다는 생각에 웃었다. 그들은 수밍을 바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수밍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금발 불량배가 양딩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는 전생에서 기억하는 후배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상황이 귀찮아진 수밍은 그들을 좀 놀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침착하게 양딩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들고 있는 돌에서 실버 등급 무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에 5,000 어드벤트 코인을 걸고 내기를 제안했다. 잠시의 놀란 침묵 후 양딩과 그의 친구들은 수밍이 바보라고 생각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양딩은 그 돌이 쓰레기일 확률이 99.99%라며 그렇게 돈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를 조롱했다. 수밍은 누가 진짜 돈을 낭비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양딩은 신나게 내기를 받아들였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수밍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열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 불량배에게 발뺌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양딩은 그냥 웃으며 그가 곧 빚지게 될 5,000 코인이나 걱정하라고 말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밍은 통찰의 눈을 활성화했다. 그의 시야가 바뀌면서 돌 안에 숨겨진 빛나는 붉은 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 넘치는 외침과 함께 그는 돌을 부서진 바위에서 찬란한 붉은 빛이 터져나오고 강력한 검이 튀어나왔다. 양딩,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군중은 수밍이 침착하게 그 무기를 자루로 잡는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새로운 무기인 흑철 진홍 칼날검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것은 크림슨 드링커라는 특수 속성이 붙은 하급 실버 무기로 몬스터의 피를 흡수하여 사용자를 치유할 수 있었다. 놀란 침묵 속에서 수밍은 새 검을 들고 훌륭한 무기라며 감탄했다. 그러고는 차갑고 결연한 표정으로 이 새로운 검이 그날 밤 런샤오만과의 데이트에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딩과 그의 친구들은 수밍이 돌에서 실버 등급 무기를 뽑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놀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수밍은 검을 들고 특히 생명력 흡수 능력이 괜찮다며 다가올 던전 시험에서 힐러의 필요성을 없애줄 것이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시스템 창은 그 무기가 10%의 생명력 흡수 효과를 가진 실버 등급 흑강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양딩이 공황 상태로 쳐다보는 동안 수밍은 그에게 칼날을 겨누며 내기는 내기이며 5,000 어드벤트 코인은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패배한 양딩은 돈을 이체했다. 씩씩거리며 떠나면서 그는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수밍은 그저 앞으로는 그런 부주의한 내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점원은 누군가가 그들의 돌에서 진짜 무기를 뽑은 것이 몇 년 만인지 깨닫고 놀라움에 휩싸여 쳐다보았다. 상금을 가지고 수밍은 칼집을 사기 위해 카운터로 돌아가 5,000 코인이면 충분한지 물었다. 당황한 점원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는 무기 내구도 손실을 50% 줄여주는 황금 장식의 실버 등급 칼집을 구매했다. 수밍은 그것이 검의 마모를 크게 줄여줄 것을 알기에 만족했다. 그가 칼집에 넣은 검을 들고 있자 무기 현현이라는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묻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웃으며 그는 이 새로운 무기를 가져다가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공원을 걸으며 수밍은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검신으로 각성한 후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스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클래스에는 만물 승급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원초적 재능이 있었다. 이 독특한 재능은 어떤 아이템이든 한 번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주어 그의 신화급 클래스를 진정으로 그 등급에 걸맞게 만들어주었다. 검을 들고 그는 이 힘을 시험했다. 시스템 알림이 만물 승급이 활성화되었다고 알렸다. 승급이 성공했고 크림슨 드링커 효과를 획득했다. 검은 강력한 붉은 기운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알림은 무기의 새로운 상태, 상급 실버 등급의 진홍 흑강검을 표시했다. 크림슨 드링커 능력은 접촉 시 대상의 피를 흡수하도록 강화되었고 몬스터를 죽인 후 30초 동안 모든 능력치의 임시로 플러스 5를 부여하는 피의 갈증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 수밍은 업그레이드에 만족했다. 준비가 끝나자 그는 숨겨진 무기 현현을 활성화했다. 다음날 초보자 던전이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날 밤 늦게 수밍은 교사 건물 옥상에 도착했다. 그는 새로운 검을 손에 들고 미래적인 도시 경관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런샤오만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늦었다고 장난스럽게 꾸짖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말없이 수밍은 그녀에게 검을 휘둘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간신히 공격을 피했고 칼날은 그녀가 있던 콘크리트 난간에 박혔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그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수밍은 복수하러 왔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전생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런샤오만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지아오를 안고 있던 그의 죽음의 순간 런샤오만은 당황했고 화가 났다. 그녀는 방금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야겠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데이트 신청을 한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과 데이트하고 싶어한 것은 그였다고 지적하며 좌절감에 소리쳤다. 그녀는 왜 그가 이제 자신을 해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밍은 그저 굳고 침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차갑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비웃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고백에 대해 말한 것이 맞지만 그것은 전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가 그들의 관계를 되짚었다. 그는 자신이 외로운 고아였을 때 그녀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첫 번째 각성식 다음 날을 회상했다. 낙담한 그에게 그녀가 다가와 친절한 미소로 괜찮냐고 물었다. 그날부터 그는 누군가의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그의 문자 메시지 고백, 그들의 로맨틱한 데이트, 그리고 친밀함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행복한 과거는 그녀와 장탕이 함께 찍은 사진, 즉
그녀의 궁극적인 배신의 상징인 기억에 의해 산산조가 났다. 현재로 돌아와 수밍의 얼굴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외치면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분노하며 그녀를 비난했고 장탄과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선언했다. 런샤오만은 완전히 충격받아 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더듬거리고 그의 비난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수밍은 가차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이며 그녀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가짜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숙여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의 본 모습은 허영심 많고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런샤오만의 평정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연기를 집어치우고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며 대체 뭘 아냐고 묻고는 그를 고아라고 불렀다. 그녀는 아기에 차서 그의 재능이 같이 있지 않았다면 자신과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그녀와 장탕 모두 자신을 모욕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수밍은 그녀의 위협을 비웃음으로 일축했다. 그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도발했지만 이 작은 소동이 그녀가 공들여 만든 옥처럼 순수한 대외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마지막 도발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분노에 찬 그녀는 수밍이 콘크리트에 꽂아둔 검을 향해 달려들어 그에게 휘둘렀다. 칼날이 그를 향해 날아오자 수밍은 그녀의 행동이 전생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 검이 막 공격하려는 순간 칼날에서 붉은 에너지의 덩굴손이 터져나와 허공에서 멈추게 했고 런샤오만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수밍은 그녀의 뒤통수 치는 성향을 알기에 이럴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무기인 크림슨 드링커의 능력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붉은 에너지 덩굴손이 칼날에서 솟구쳐 나와 런샤오만을 감쌌다. 수밍은 자신의 함정을 드러냈다. 그가 무기 능력으로 그녀를 겨냥한 순간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덩굴손이 앞으로 뻗어나가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녀는 고통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망가졌다고 울부짖었다. 그녀가 땅에 쓰러지자 수밍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는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려 했지만 그녀는 장탕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할 것이라며 소리치며 말을 끊었다. 동요하지 않은 채 수밍은 검을 회수했고 검은 그의 인벤토리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며 장탕에게 가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일격이 절연의 표시라고 선언했다. 옥상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떠나며 그는 이 칼날이 한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애정을 끊어내는 역할도 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았다. 그것은 아카데미에서 온 선물이었다. 메시지는 왕 교장에게서 온 것으로 그의 각성을 축하하며 초보자 던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보상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패키지에는 강화 아략 1개, 전투 장비 패키지, 그리고 만 어드벤트 코인이 들어있었다. 다음날 오전 6시에 시작되었다. 수밍은 교장에게 받은 강화 아략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관대함을 인정했지만 십성 재능에도 불구하고 약한 소드 마스터 클래스로 각성한 것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즉시 아략을 먹으며 맛이 끔찍하다고 불평했다. 그가 황금빛 아우라에 휩싸이자 불쾌한 맛은 잊혔다. 시스템 알림이 그를 놀라게 했다. 아략은 그에게 체력 플러스 10과 경험치 100포인트를 부여했는데 이는 즉시 레벨 2로 승급시키고 10개의 자유 속성 포인트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상태창이 업데이트되자 새로운 패시브 재능인 선천검체가 활성화되었다. 이 재능은 그가 선천적으로 마음속에 검을 형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제약을 무시하고 모든 종류의 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수밍은 십성 재능에 걸맞게 레벨업만으로도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다. 새로운 자신감에 가득 찬 그는 시익 웃으며 초보자 던전에서 모두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전징 제1 아카데미의 초보자 던전 구역에 도착했다. 그곳은 학생들과 포털로 가득 찬 번화한 광장이었다. 한 무리의 반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클래스를 조롱했던 바로 그 학생들이 이제는 간절하게 팀을 맺자고 요청했다. 그들은 그의 십성 재능과 교장의 선물을 칭찬하며 던전이 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소드마스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들의 클래스를 제안하며 그의 덕을 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를 바랐다. 수밍은 그들의 위선에 역겨움을 느꼈고 어제 자신을 어떻게 얕봤는지 생각했다.
물었다. 그는 이미 팀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말을 엿들은 지아오가 놀라서 달려와 언제 팀을 만들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먼저 팀을 맺자고 요청하기 위해 일부러 일찍 왔다고 설명했다. 당황한 수밍은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목표는 일반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녀가 다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몸을 숙여 자신의 진짜 의도를 속삭였다. 그는 던전에 혼자 도전할 계획이었다. 지아오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파란 머리의 학생이 그들을 방해했다. 그는 자신을 구성데몬 헌터 레인저인 옌저라고 소개하고 수밍에게 자신의 팀에 들어오라고 정식으로 초대했다. 수밍은 전생의 옌저를 알아보고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옌저가 문제를 더 밀어붙이기 전에 지아오가 나섰다. 그녀는 수밍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가 이미 자신과 팀을 맺었으니 모두 그만 괴롭히라고 선언했다. 옌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사과하고 떠났다. 군중이 흩어지자 수밍은 지아오를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믿음직한지 생각했다. 수밍은 지아오와 함께 서서 시계를 흘끗 보며 던전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푸른 포털이 소용돌이치며 나타났고 한 목소리가 120초 던전 도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포털에서 왕 교장의 홀로그램 방송이 나타났다. 방금 잠에서 깬 듯한 모습으로 그는 늦잠을 잔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의무적인 하루짜리 시험의 규칙을 설명했다. 모든 학생은 사전 등록되었으며 안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얻게 될 것이었다. 그는 생존 확률을 높이고 그날 안에 도전을 완료하기 위해 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교장이 말하는 동안 지아오는 수밍을 돌아보았지만 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왕 교장은 공식적으로 던전 개방을 선언했다. 그 순간 한 인물이 다른 학생들을 지나쳐 포털로 곧장 뛰어들었다. 군중은 누군가 이미 들어갔다고 소리치며 충격에 휩싸였고 곧 그 단독 도전자가 십성 학생인 수밍임을 알아차렸다. 던전에 들어가자 수밍은 향수에 젖었다. 그는 첫 번째 삶에서 두려움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던 것을 기억했다. 그때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초심자들을 환영했다. 그것은 던전이 위험과 기회의 장소이며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보상을 위한 더 높은 난이도의 방법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연한 표정으로 수밍은 자신의 새로운 목표를 선언했다. 이번 생에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을 선택하여 던전의 궁극적인 히든 보스를 처치할 것이다. 그는 시스템에 의해 F급 구역인 경로의 조수림으로 확인된 무성한 달빛 정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초보자 던전의 지도가 매년 바뀐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고 이 위치가 전생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생성 지점이 모든 도전자에게 무작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경로 계획을 즉석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또한 그가 마주칠 몬스터들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예측 불가능성을 더했다. 수밍이 탐험을 시작하자 그는 곧 강력한 적과 마주쳤다. 그것은 포효하는 불머리와 위협적으로 조각된 얼굴을 가진 거대한 지각 있는 나무 괴물이었다. 그는 전생의 경험으로 이 괴물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덩굴을 사용해 목표물을 불타는 아가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모든 몬스터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히든 보스에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그런 어려운 적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경로를 표시하는 홀로그램 지도를 보았다. 그는 먼저 뛰어든 이유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새로운 지형을 정찰하고 히든 보스를 소환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야 했다. 지도는 매년 바뀌었지만 보스전을 유발하는 기본 전략은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도착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모으기 어렵게 만들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계획을 세운 그는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며 행동에 돌입했다. 얼마 후 오전 7시 30분에 또 다른 학생 그룹이 던전에 들어왔다. 하늘색 머리의 소녀와 그녀의 두 남자 팀원들은 조용한 공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근처에 다른 도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지역이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의 안도감은 소녀가 나무에서 소리를 듣고 팀에게 경고했을 때 산산조가 났다.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침 다른 학생이 나뭇잎을 뚫고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망치를 든 소녀는 그들 근처에 착지하며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질렀다. 새로 도착한 팀은 추격의 원인이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두 마리의 거대한 괴물 쥐라는 것이 밝혀지자 충격에 빠져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피해 굶주린 쥐들을 알아본 학생들은 용기를 잃고 공황 상태에 빠져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자 시험의 위험성이 명백해졌다. 오전 7시 31분 포털 위에
실시간 보고서가 떠올라 3명의 도전자가 피해 굶주린 쥐에게 잡아먹혔다고 알렸다. 사망한 학생 중 가장 강력한 자는 육성 리다 벼오였다. 아직 팀을 구성하려던 지아오는 충격을 받았다. 육성 학생이 그렇게 빨리 쓰러졌다는 사실에 놀란 그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며 모두에게 팀 구성을 서두르라고 긴급히 외쳤다. 한편 경로의 조수리만의 상황은 암울했다. 쫓기던 파란머리 소녀는 이제 혼자 부상당한 채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팀원들과 헤어져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그녀가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새로운 존재를 감지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유인원 같은 괴물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생물은 땅으로 뛰어내렸고 빛나는 붉은 눈으로 아기를 품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공포에 마비된 소녀는 거대한 야수가 자신을 향해 뛰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누군가 구해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붉은 빛의 섬광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놀라운 속도로 수밍이 나타났다. 그가 유인원 괴물을 공격하자 그의 시몽색 흑강검은 흐릿해졌다. 초보자 던전 시험은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었다. 각 각성한 자들은 흩어져 압도당하자 공황에 빠졌다. 한 겁에 질린 학생은 시작하자마자 5레벨 엘리트 피해 굶주린 불곰을 마주친 자신의 운을 한탄했다. 그의 한탄은 야수에게 잔인하게 꿰뚫리면서 비명으로 바뀌었다. 혼란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숲 전체에서 다른 학생들은 2레벨 늪 사냥꾼과 3레벨 추적견과 같은 생물로부터 도망쳤고 많은 이들이 같은 치명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순간이동 지점이 몬스터 무리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오지 않는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보고들로 통신 채널에 도움 요청이 쇄도했다. 대학살의 한가운데서 지아오는 팀원들의 싸늘한 시신에 둘러싸여 완전히 혼자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 슬픔과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숨으라고 말하던 팀원들을 떠올리며 떨면서 키 큰 풀밭에 쓰러졌다. 시험이 시작된 지 겨우 30분이 지났을 뿐인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 신입생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숲의 다른 곳에서는 하늘색 머리 소녀가 거대한 유인원 괴물에게 궁지에 몰려 충격에 빠져 있었다. 야수가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재빠른 검격의 연속이 허공을 갈랐다. 수밍이 흐릿한 움직임으로 나타나 겁에 질린 소녀를 뛰어넘어 그녀와 야수 사이에 우아하게 착지했다. 소녀는 그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단 일격에 괴물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해하며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유명한 십성 학생 수밍이냐고 물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수밍은 차분한 미소로 그녀에게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괴물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밝히며 두 번 다시 그녀를 구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냉혹하게 경고했다. 파란머리 소녀는 괴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돌아보니 그녀 뒤로 위협적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공황에 빠진 그녀는 지원군을 데려오겠다고 선언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며 수밍에게 버티라고 소리쳤다. 야수와 단둘이 남은 수밍은 침착하게 통찰의 눈을 활성화했다. 시스템 패널에는 괴물의 정체가 돌연변이 유인원 왕으로 3레벨의 흉포한 야수이며 힘과 체력은 높지만 민첩성은 매우 낮다고 나타났다. 돌연변이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수밍은 자신의 등급 무기의 직격을 맞고도 살아남았는지 이해했다. 돌연변이 유인원 왕은 회복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거대한 주먹을 강력하게 내리쳤지만 수밍은 쉽게 그 공격을 피했다. 그는 시익 웃으며 괴물의 속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겨뤄보기로 했다. 그는 전생에서 계승한 기술들을 떠올리며 세 번째 기술인 은신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 알림은 이 기술이 속도를 50만큼 증가시키는 가속 기술이며 활성화된 동안 모든 공격에 완전히 면역이 되고 타겟팅되지 않지만 많은 양의 체력을 소모한다고 설명했다. 눈부신 청록색 에너지의 파도가 수밍을 감쌌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혼란스러워하는 유인원 왕의 바로 뒤에 다시 나타나 뒤에 있다고 도발했다. 괴물은 포효하며 공격하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수밍은 다시 빛의 섬광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균형을 잃고 취약해진 야수를 내려다보며 수밍은 시합이 지루하고 일방적이라며 끝났다고 선언했다. 돌연변이 유인원 왕은 충격에 빠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공격을 준비하자 수밍의 실루엣이 공포에 질린 눈에 비쳤다. 장난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수밍은 괴물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마지막 파괴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시스템 알림이 즉시 그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괴물의 몸이 데이터로 사라지면서 전리품 화면이 나타났다. 그는 하급 브론즈 등급의 일격참 스킬 스크롤을 획득했다. 그는 적의 잔해 위에 서서 스킬 등급
최상급은 낮지만 초보자 던전에서는 괜찮은 발견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눈부신 황금빛에 휩싸였고 그의 앞에 거대한 퍼스트 블러드 칭호가 나타났다. 던전 전체에 2레벨 소드 마스터가 헤일의 숲에서 첫 키를 달성하여 퍼스트 블러드 칭호를 획득했다는 공지가 방송되었다. 던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던 학생들은 그 알림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보상으로 모든 플레이어에게 작은 치유 무략이 지급되었다. 한 부상당한 소녀는 손에 나타난 무략을 꽉 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학생들은 신비한 소드 마스터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즉시 그것이 십성학생인 수밍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소드 마스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그 업적이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데 동의했다. 자신의 공터로 돌아온 수밍은 당황했다. 그는 공개 칭호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의 업적을 숨기기 위해 완전 은폐의 스킬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며 더 조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또한 30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단 한 마리의 몬스터를 죽인 첫 번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가 숲속으로 더 깊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덤불 속에서 3레벨 다이어 울프 무리가 나타났고 그들의 녹색 눈이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밍은 늑대들이 레벨업하기에 가장 좋은 몬스터 중 하나임을 알아보고 시익 웃었다. 그는 새로 획득한 검 기술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결정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고유 재능인 만물 승격을 사용하여 유인원에게서 얻은 브론즈 스킬 스크롤을 업그레이드했다. 시스템이 스킬 승화를 발동시켜 그것을 새롭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변환시켰다. 그는 하급 실버 등급 스킬인 발도참을 획득했는데 이는 검을 칼집에 넣고 집중력을 모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파괴적인 일격을 가하는 기술이었다. 다이어 울프들이 울부짖자 수밍은 새로운 힘을 발휘했다.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푸른 에너지 파동이 돌격하는 무리 위로 쏟아졌다.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파괴적인 힘으로 다이어 울프들을 찢어발겼다.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광경 속에서 수밍의 발도참은 무리 전체의 목을 베고 베어버렸고 매 킬마다 폭포수 같은 경험치를 얻었다. 오전 9시 30분 그는 이제 조용해진 공터에 홀로 서 있었고 땅은 적들의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9레벨에 도달하고 굶주린 늑대의 전설 칭호를 획득했음을 확인하는 시스템 알림을 보았다. 그는 장거리 거압도 스타일의 배기를 사용하는 전략이 이 낮은 레벨의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인정했다. 그는 다시 그 기술을 시연하며 검을 칼집에 넣고 의도를 집중했다. 그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다음 목표물을 조준한 후 결연한 표정으로 또 다른 강력한 휘두르기를 날렸다. 두 번째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내려와 또 다른 늑대 무리를 쓸어버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공격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수밍이 놀랍게도 그의 강력한 배기가 갑자기 연기와 불꽃 속에서 튕겨나갔다. 혼돈 속에서 새롭고 훨씬 더 큰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 10레벨 늑대왕 리더로 확인된 빛나는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이족 보행 늑대 괴물 이었고 순수한 아기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밍이 놀랍도록 빠르게 레벨업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이제 막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 던전이 열린 지 1시간 후인 오전 8시 30분 팀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반격하기로 결심하고 포털로 들어갔다. 주력 학생들이 합류하여 힘을 얻은 새로 결성된 파티들이 몬스터 무리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반격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런 팀 중 하나는 필사적인 전투에 휘말렸다. 파란머리 학생이 앞으로 뛰어들어 거대한 돌연변이 쥐 같은 괴물을 베어 쓰러진 팀원을 구했다. 그와 그의 동료는 킬로 인해 경험치가 쏟아지자 충격과 안도감 속에서 지켜보았다. 시스템 알림이 그들이 돌연변이 들쥐를 물리쳤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팀은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차 승리를 축하했다. 주력 부대가 도착하고 회복 포션의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레벨업을 하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다. 그들의 축하는 던전 전체에 울려 퍼진 새로운 공지에 의해 중단되었다. 시스템 방송에서 이번에는 리더 몬스터를 처치하여 또 다른 퍼스트 블러드 칭호를 획득했다고 알렸다. 공지의 자세한 내용은 던전의 모든 학생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플레이어는 레벨 9의 어부였다. 보상은 리더 중의 리더라는 칭호였다. 불신의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어부와 같은 비전투 생활 직업을 가진 플레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하물며 이미 레벨 9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장면은 10분 전으로 돌아가 미스터리한 어부의 정체를 밝힌다. 울프킹 리더와 싸우기 전에 완전 은신 스킬을 사용해 자신의 클래스를 위장한 것은
바로 수밍이었다. 전투는 치열했다. 수밍의 강력한 참격이 울프킹에게 향했지만 그 야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여 공격의 모든 힘을 간신히 피했다. 회피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여전히 적중하여 피투성이 상처를 남기고 몬스터의 체력 바를 깎았다. 굴하지 않고 수밍은 놀라운 속도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는 야수를 도발하며 상대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환생자라고 선언하며 마지막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실버백 울프킹을 처치하고 경험치 500점을 얻어 레벨 10으로 올랐다. 또한 스킬 숙련도를 높이고 귀중한 전리품인 철제절단 발톱뼈와 울프킹의 심장을 획득했다. 이 승리로 던전 전체의 리더 중에 리더 공지가 발동되었다. 한편 숲속 다른 곳에서는 양딩과 그의 두 친구도 늑대 무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지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몬스터를 물리쳤다. 양딩의 팀원 중 한 명은 리더 중의 리더 칭호에 대한 던전 전체 보상인 공격력 강화 스크롤이 제때 도착하여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그 칭호를 얻은 미스터리한 레벨 9 어부에 대해 언급했다. 이 말을 들은 양딩은 좌절감에 폭발했다. 그는 비전투 생활 스킬 클래스를 가진 플레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레벨업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는 자신과 같은 전투 플레이어에 대한 개인적인 조롱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값싼 마체테에 대해 맹렬히 불평하며 수밍이 자신의 돈을 사기쳤다고 비난했다. 속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된 실버 등급 무기를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수밍의 운이 너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양딩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고 그는 팀원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쓸모없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자신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소리쳤다. 그는 그렇게 많은 늑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 경험치로는 겨우 레벨 2에 도달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완전히 호구가 된 기분이라고 불평했다. 그의 분노는 다시 수밍에게로 향했고 그는 던전에서 수밍을 만나면 그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하며 분노로 들끓었다. 친구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양딩은 그저 경멸적으로 비웃을 뿐이었다. 한편 이제 레벨 10이 된 수밍은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새로운 시스템 창을 확인했다. 그것은 레벨 10에 도달하여 주 직업 전직 퀘스트가 발동되었음을 축하하는 알림이었다. 퀘스트 내용은 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선택될 것이었다. 수밍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그는 전생에 초심자 던전을 떠난 후에야 레벨 10에 도달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 때문에 무작위로 생성된 그의 전직 퀘스트는 그가 완료할 수 없는 훨씬 높은 레벨의 던전에 맞춰졌다. 그는 퀘스트를 시도하기 전에 레벨 15까지 노가다를 해야 했고 이는 보상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굳은 결의의 참 표정으로 그는 이번 생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다. 초심자 던전 안에서 레벨 10에 도달함으로써 그의 퀘스트는 현재 위치에 맞춰질 것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새로운 알림이 그의 임무를 알려주었다. 성난 파도의 숲에 있는 엘리트 몬스터인 붉은 바위 동굴의 수호자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수밍은 자신의 첫 전직 퀘스트가 사실상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로 얻은 모든 능력치 포인트를 민첩 스탯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놀라운 보상과 함께 또 다른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민첩 능력치가 100의 기준점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며 그의 검신 직업에서 새로운 하급 플래티넘 패시브 스킬인 검무 마스터를 부여했다. 이 강력한 능력은 모든 레벨과 스탯 요구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종류의 검이든 장착할 수 있게 해주었다.